전에 어디 다녀오신 것 같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녀온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저는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촬영 중인 것인데 저를 촬영하는 게 늘 힘들어요. 많이 움직여서. 요 주변에서 움직일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웅교회 고동부 오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내가 진로가 어떤 것인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또 1강에는 배우고 2강에는 연애, 성, 결혼, 또 대인관계, 심리의 문제, 가족 문제, 신앙의 문제, 공부의 문제, 모든 이런 고민들을 또 해결하는 2강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집중력을 주시고 끝까지 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사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또 온전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잠깐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좀 잘난 척 약간 할게요. 저는 연애 강의만 한 4,000번 넘은 것 같아요. 좀 놀래주세요. 왜냐하면 CCC에서도 전문인 강사로 있어서 전국 CCC 한국대학생정교회 간사들 성상담, 심리상담 하면서 각 대학 가면서 연애 강의를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연애 강의를 제일 많이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연애 강의 횟수만 그 정도 되니까. 또 결혼 예비학교도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결혼 예비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2부에 1부만 오늘 조금만 고생하시면 2부는 100% 질의응답으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의응답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원만 5개를 했답니다. 이 정도 되면 답을 할 만한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상담 자격증만 11개 준답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료가 원래 40분에 30만 원. 그런 이제 전문가가 여기 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안 시시하게 봤으면 좋겠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따가 질의응답 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와서 내게 힘든 거를 여기 숫자가 내가 예상보다는 좀 작아서 한 사람당 2개도 모르고 질문 1개가 30만 원짜리야. 그래서 질문 쿠폰에 2개를 썼어요. 하나는 연애, 하나는 공부, 자기 마음대로. 하나는 내가 밤에 지금 가위 눌림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예수님 사기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증명해 보세요. 나 안 믿어지는데, 뭐 이런 거.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거. 성경을 너무 지겨워요. 이해가 안 돼요. 잘 해결하는 방법은 또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시험 잘 치는 방법. 이것만 해도 제가 그 참고 서적만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만 책을 50권 넘게 제가 여러분 강의하려고 준비해놔. 이따가 저는 2부가 더 기대돼요. 그래서 1부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 중간에 20분 하고 그렇게 질의응답을 거의 2시간 육박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민이 고등학생이 뭐냐면 고민이 많다. 그 고자가 고민이 많다는 고자야. 웃겼는데 안 웃었어. 자, 제 얘기를 진짜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말을 9살에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집에 가면 뻥치고 있어. 사기 치지 마세요 이랬더라고. 대놓고. 그래서 고동부는 그런 말은 안 하네. 실제 9살까지 말을 못했던 이유가 할아버지가 나병이었어요. 한센시병이라고 1급장이에요. 소경이 1급장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나병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병은 살아있는데 몸이 그냥 썩어 들어가는 병.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1급장이에요. 1급 장애로 국가에서 다 관리합니다.
근데 그게 제 친할아버지였어요. 당연히 손발이 없어요. 다 녹아서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옷을 이렇게 벗기면 안에 옷 안에 피부가 썩은 것이 떨어져 나와. 그게 저희 할아버지였고요. 그 할아버지를 제가 모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머리가 실제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늦게 중학교 가서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일찍 다니면서 교회에서 말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제 간증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비전 찾는 걸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리 라벨링. 라벨 이름이잖아. 링은 이름을 붙인다는 동명사고, 리는 다시 리 라벨링.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재명명, 다시 이름 붙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비전을 찾을 때, 은사 찾을 때는 이 리 라벨링이 전문 기법이야. 근데 제가 지금 금방 짧게 얘기한 거를 사명 찾아볼게요. 깊은 산에서 할아버지 때문에 격리돼가지고 안동위의 봉화 산꼭대기에서 저희 집에서 첫 이웃집이 8km 떨어져 있어. 얼마나 깊은 외딴 산꼭대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도 저랑 대화를 안 합니다. 이 정도 돼야 버림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버림받은 체험이 9년이나 확실하게 버림받았잖아. 그 덕분에 리라벨링 합니다. 다시 이름 붙입니다. 다른 사람이 버림받고 싶어. 나는 거절당했다. 버림받았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았어. 나 억울해. 분해. 이런 사람이 지금 상담 전문가가 된 지가 제가 31년째입니다. 상담 전문의. 근데 일주일에 한 건이 자살 상담이야. 리라벨링 다시 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들의 그 어두움, 버림받음. 죽고 싶은 사람들은 다 거절감이 있잖아. 분노가 있잖아. 억울함이 다 있죠. 행복한데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거절감이 제가 그걸 체험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을 버림받아 봐야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기름을 부어 은혜를 끼쳐서 버림받은 걸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마치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모세 지팡이 비쌀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광야에 나무 뿌리에 그냥 꺾어가지고 짚고 다니는 거예요. 돈 100원도 안 하는 지팡이라고, 모세 지팡이가. 근데 그 모세 지팡이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손에 잡히니까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로 내리거든. 그리고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거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모세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사용하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처럼 애굽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제 명령이야. 저 같은 사람은 9살까지 버림받은 삶을 있었기에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을 전부 다 이해를 하는 파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딱 한 명 빼고 30년. 이것만 해도 저는 제 생명의 가치는 멋있지 않나. 사람을 일주일에 한 명씩 살리는 거를 30년을 했습니다. 이거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적당히 한 사람 살려도 평생 멋있는데 3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자살 상담 지금 하고 있어요. 반이 여러분 나이 또래 청소년, 반이 어른들입니다. 자살이. 청소년들 상담, 자살 상담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고 싶다. 창문에 막 뛰는 이런 거 부모가 데리고 억지로 상담이라도 받자 그래가지고 내인데 강제로 데리고 가요. 제일 힘든 게 중고등학생들 자살하는 친구들을 부모가 강제로 데려갔을 때 상담 안 받고 싶은데 앉아있잖아. 그걸 상담을 해서 사람 살리는 데까지 하는데 제일 힘든, 어른 자살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나이 또래가. 제 명령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그 산에서 크면서 늑대를 키웠어요. 신기하죠? 늑대를 키웠단 말은 늑대하고 산 거야 그냥. 개인 줄 알았어 나는.
여러분 중에 늑대와 개를 구분할 수 있나? 대부분 못할걸. 근데 저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개인 줄 알고 키웠던 거야. 근데 얘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버려. 그 산에 가는 거야. 야행성이니까. 산꼭대기에 사니까 우리 집이. 그 늑대가 나도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말 안 하고 지도 말 안 하고. 그 제가 했던 언어는 이런 언어가 많았죠. 잠을 깨려고 제가 사람 언어보다 짐승말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산에서 짐승 소리를 늘 듣고 짐승말을 하고 말 걸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말을 줄여요. 늑대랑 지내는데 늑대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거의 안 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옥수수, 감자 이런 거 캐가지고 먹을 때 늑대를 줬어. 그리고 늑대는 개 같으면 꼬리를 흔드는데 늑대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하나 집에 내가 농사 짓다가 늑대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늑대는 다른 데로 사라져. 이게 야행성이라서 그래. 개 같으면 제가 따라오는 집까지 따라 들어왔을 거야.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원래 개가 그런 줄 알았지. 처음 키우니까. 제가 뭐가 훈련됐을까? 리라벨링 다시 합니다. 늑대를 공감했죠. 그러면 늑대는 버림받은 짐승의 대표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짐승 아닙니까? 개도 아니고 늑대를. 그런 제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능력이 발동될까요? 사람 속에 어떤 거절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지 그냥 직관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 상담을 전문해서 배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능력처럼 직관이 발달됐는데 상담 기능을 버전을 딱 띄우니까 상담을 정말 잘하게 되는 전문 상담가가 된 거죠. 뭐든지 재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99세 소록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소록도는 여수 아래 전라남도 그 남해 쪽에 바다. 예, 지금은 다리를 놔서 육지와 같아 차로 갈 수도 있어. 그 당시는 차가 배에 타고 갔어요. 저희 할아버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99세로. 나 앉아서 있던 저희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모가 네가 천국이다. 저희 할아버지 새벽 기도를 서너 시간씩 하시고 제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고. 근데 놀라운 일이 리라벨링합니다. 나병 1급장의 나병 할아버지가 평생 저와 살면서 천국이래. 그러면 저는 무슨 능력이 발동될까? 1급 장애를 날마다 목욕시키고 도와줬잖아. 그래서 제게는 최율의 은사가, 국민의 은사가, 상담의 은사가 할아버지 1급 장애를 케어하면서 발달된 거야. 재수 없는 게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딱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나병 같은 인생들이 보이는 것이다. 영적 나병들, 심리적인 나병,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사랑이 안 돼. 둔한, 기쁜데 아무도 안 기뻐하는 이 감각이 둔해, 감정도 둔해진 거 아세요? 나병처럼 지금 현대인들이. 그것이 다 통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저희 친아버지입니다. 저희 친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 강원도 한강촌에서 한강 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요, 정신질환이 12개쯤 돼요. 한 사람 속에 우울증만 있어도 심하잖아. 저희 아버지는 우울증은 기본이고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정신질환 중에 가족을 제일 괴롭히는 질환, 저는 1위가 알코올이라고 생각해요. 왜? 가족을 다 죽여요. 황폐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다 보면은 거의 95% 가까이가 이혼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울산이죠. 울산도 알코올 중독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닷가를 낀 대도시가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양산되는 곳입니다. 울산보다 더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도시가 제가 온 부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1위입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에요. 별 차이는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이혼율도 알코올 중독과 비슷합니다. 도시가. 포항, 울산, 부산, 인천 요 네 도시가 이혼율과 알코올 중독이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이혼과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은 도시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저희 아버지, 당연히 저희 어머니 앞에서도 바람을 많이 피웠고요. 많이 합별을 하셨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11가지 질환이 있는 저희 아버지를 중1 때부터 제가 20년을 저희 아버지를 케어했습니다. 덕분에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집중. 제가 일강만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을 이 라벨링을 하는 걸 하려면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강사 거를 통해서 하고 성경의 방법으로 또 이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이제 강의안을 제가 설명 일일이 안 하고 집에 가면 요거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어. 강의안 하나도 안 봐도 돼요. 그냥 저만 보세요. 강의안에 있는 내용이야 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밑에 쳐다보면 자꾸 졸리잖아. 그래서 저만 보세요. 자, 제게 무슨 훈련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중학교 때 제가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강원도 탄강 쪽에서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식칼을 들고 저를 찌르셨어요. 교회 다니다. 그러면 제가 늑대 친구잖아. 늑대 친구란 말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볼까? 산에서 살면서 늑대랑 같이 돌아다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늑대랑 제가 속도가 거의 맞먹었다. 제가 그 대학 입시 때 그 당시에는 마라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없죠? 여러분은 없어요. 왜? 사람 죽으니까. 근데 제가 대학 갈 때는 마라톤을 했었어요. 거기에 제가 제 친구 환자 친구 2명을 대신 띄워줬어. 내 것도 다 하고 만점 나오고 당연히 마라톤을 3번 하고도 끄떡없는. 그러니까 초1 때 학교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운동회 때 초6을 제끼고 전체 전교생 다 마라톤 하는 이런 옛날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안 하잖아. 근데 그거 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체에서 6등을 낸 것 같아요. 초1이 전교생이 다 뛰는데 6학년은 거의 다 제낀 거죠. 늑대랑 살면 심지어 폐활량이 제가 박지성하고 비슷하더라고. 안 믿어지신가 봐. 그러니까 물속에서 1분 몇 초를 참고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청소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1분을 넘게 그냥 잠수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칼로 찌를 때요, 제가 다 피할 수 있어요. 운동체 개입할 때 했기 때문에. 탁구도 거의 선수급으로 치고요, 축구 부장이었어. 배구도 시 대표도 해본 적도 있고 운동 잘합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운동은. 여러분하고 축구부터도 중간 실력은 다 알 수 있어요. 축구 부장, 여러분 나이 때는 거의 선수급이었으니까 남아있더라고 아직. 제가 잘 때 아버지가 칼로 찌르는 거는 못 피했어요. 알코올 중독이 이만큼 무서운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미운 거야 아버지가. 칼로 저를 찌르셨어. 그래서 여기에 여기 정수리에 식칼이 반쪽 꽂혔어. 제 방에 피가 다 덮이고. 이 정도는 돼야, 이러고 나니까 자살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어른이든 아이든 다 저보다는 한 수 아래더라고. 정말 놀라운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7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간증집회가 이때 정리하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70살 때 저를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상보가, 니를 보면 자꾸 예수가 보였다. 그래서 싫었다. 이거 고백하는 거야. 커밍아웃 하듯이. 그러면서 네가 천국이다. 저희 할아버지와 똑같은 유언을 제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예수로 보여서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마. 이 이야기를 아버지 이야기라고 이제 10월, 11월에 아마 공조로 책이 나옵니다. 제 이야기를 알고 아버지를 쓰는 작가 4명이 모여서 4명만 공조하게 됐는데 만장일치로 4명이 서상봉 목사를 데려와야 된다.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늦게 합류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원고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그런데 불구하고 그날도 제가 의사가 응급실에 가서 제 머리를 꼬매고 피를 지혈한 후에 이렇게 의사가 말했어요. 학생 집에 가서 죽게. 오늘을 못 넘긴다.
그러시더라고. 살 가능성이 0%래. 칼로 머리를 찍혔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의사가 돈 안 받고 이렇게 뭐 이거는 마취가 안 돼. 뇌는. 그래서 그냥 생으로 꼬매고 그래가지고 피 지혈은 하고 그 제가 집에 가니까 제 피가 아직도 남아있어. 방에 그대로 있고 아버지가 칼 던져놓고 주무시고 계세요.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예수님이 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야 이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고 있는데 예수님께 물었지. 예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아버지를 안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죽을 만한 죄를 용서했다. 오늘 저녁에는 네 아비를 내가 용서하마.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네 아비를 나처럼 사랑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날 죽으니까 아버지 안고 기도해 줬어요. 영접 기도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영접하셨더라고. 눈 감고 기도하니까. 아버지 눈독 있으면 무서워서 기도 안 못했을 텐데. 그때 아버지는 알았대. 제 속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걸. 자, 저희 아버지 71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리라벨링 해볼까요? 정신질환 12개가 있는 아버지를 20년을 케어하고 나서 제가 무슨 훈련이겠을까? 웬만한 정신질환은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DSM-5라고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진단하는 표에 웬만한 건 사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상담 자격을 다 따면서 그걸 전공으로 다 이제 사람을 상담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그 저희 아버지 있는 그 웬만한 거 다 있어. 그래서 전문 상담가가 되었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마지막 결론. 여러분 지금 슬픈 얘기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더 중요한 얘기. 저 결혼 생활 31년째거든. 이게 많이 했지.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어. 목사 양심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인간문화재입니다. 제 아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내가 왜 인간문화재야? 그랬더니 31년 동안 상처를 한 번도 안 줬대. 이 정도 하면 박수 어디서 나오잖아. 내가 31년 동안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 상처를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훈련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제 아내를 통해 원수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보여준 거지. 그리고 인간은 환경이 부족했으나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한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에 불행하다는 것을 제 인생 전부가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사랑 안에서 불행하다면 저는 여러 번 죽었어야지. 어떠세요? 그거 동의를 해주세요. 저는 부모 사랑 안 받는데 아직도 뱃속도 일이던데. 저희 아버지보다 나쁜 아버지는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보통 이렇게 저처럼 어렵게 크는 사람들의 공통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감정이 안 깨끗해. 이거 뭐 말인지 알지? 뭐 자꾸 쓸데없이 삐지고 쓸데없이 하잘내고 막 그다음에 좌절 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 오면 괜히 우울해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어렵게 큰 사람들이 이게 작동이 많아. 근데 저는 비가 와도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화를 내도 좌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 밑에 큰 것보다 더 감정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제 아내가 그게 놀랐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와우. 저는 아들을 둘을 키우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군대에서 아빠처럼 되는 게 꿈입니다. 군대에서 쓴 편지 그걸 아버지 그 책에다 쓸 그 친구의 아들의 편지를 거다 실을 것 같아요. 아빠는 복음을 1대인데도 3대의 복을 다 부어주는 아버지다. 우와. 그리고 상처를 한 번도 안 줬대. 아들도.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대. 엄마를 평생 단 상처 한 번 안 준 젠틀맨. 사람을 여러 명을 살리고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제가 말씀 묵상을 서너 시간씩 하거든요.
매일 서너 시간씩. 아빠는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아들이 한 말 중에 제일 큰 말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아빠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집일 것 같아요. 아들이 한 말이야. 그러면 이 시대에 가정이 천국 같은 집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명 끝났죠? 리라벨링을 하는 방법을 알았죠? 그래서 결국 안 좋은 것들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상처가 사명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럼 상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은사를 찾으면 돼요. 그걸 오늘 지금 제가 오늘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좀 찾아드린다고. 자, 이제 모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강의한 나중에 집에 가서 거기 써놨어요. 제가 잠깐 저를 보세요. 모세를 지금부터 분석합니다. 자, 저 잠깐 보세요. 모세가 이쪽에서 여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쪽에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모세가 물에서 건졌죠.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집니다. 이게 리라벨링이라고. 모세는 태어나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살았죠. 그래서 무슨 훈련 받았을까? 애굽의 왕이 되는 훈련 받았겠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왕이 돼도 지장이 없을 만한 리더십이 훈련되어진 게 모세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훈련받았다면 애굽의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왕이 안 되고 40세에 쫓겨다니죠. 그럼 모세는 망했나? 이렇게 해석하면 리라벨링을 모르는 거야. 자, 리라벨링을 할게요. 모세가 40년 왕자로 훈련받았던 그 리더십은 언제 작동될까? 81세에 모세가 80세에 부림을 받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인구가 240만 명 넘죠. 그럼 한 나라 백성 전부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모세는 무슨 리더십이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어야 될까요? 골목대장 정도면 됩니까?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솔해서 이끌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리더하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이거 동의하시죠? 그거 언제 다 배웠죠, 이미.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이 안 됐다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출애굽할 때 모세가 왕의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왕보다도 괜찮은 자격 요건을 이미 애굽의 왕궁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공부하는 거 다 하나님 뜻이 계신다고. 뭔가 느낌이 오죠. 그 다음 모세가 어릴 때 애굽에서 처음 아기 때 친엄마에게 젖동양을 했죠. 여러분 이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왕궁에는 여자가 없을까 있을까? 젖 먹일 여자가 정말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간섭을 하셨는지 아세요? 0살부터 3살까지는 커서 20년의 영향력을 3년 만에 받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애들은 전부 다 유대인으로 봐요. 엄마 영향. 왜? 0살부터 3살 영향이 20년을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이들은 다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 엄마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요즘 학교 폭력도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엄마가 가장 위험합니다. 엄마들이 안 건강합니다. 경계성 장애가 우리나라 엄마들 80%가 경계성 장애입니다. 제가 상담 전공이잖아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현직 교사 출신입니다. 인성부장 많이 했어요. 끝없이 뭐가 제게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부모들에게 몇 살 2번 잡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 때린 것도 아니야. 상담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애를 상담하면 애가 잘 되는 걸까요? 망가지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상담을 애를 하면 애가 더 좋아지겠죠. 설마 상담하면 애가 더 망가진다 성들아. 그렇진 않아. 그치? 근데 엄마들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때 몇 살하면서 엄마가 뭐라 했게? 우리 애가 미쳤어요. 왜 상담하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미친 게 틀림없어. 이걸 경계성장애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왜?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해. 낸지 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엄마들은. 그러니까 애가 상담받은 거를 엄마들은 본정신을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부끄럽긴 한데 집에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상담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애를 혼내란 말도 아니야. 집에서도 선생님도 애를 도와주면 되는 거야. 이 말 멋있지 않아? 근데 왜 오늘날 부모님과 선생님은 대치를 하고 있지? 우리나라 전체 학교는 분위기가 지금 어떠냐면은 선생님과 부모들이 뭔가 알 수 없는 이 전쟁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건도 그렇고. 전부 이 사회가 병든 거야.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도 부모도 소원이 뭐야? 애가 잘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잘 되는 걸 바라는 두 사람이 싸우냐고 내가. 그러니까 다 안 건강한 거야.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현재 교사 목사님이 오셨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작게 뚫어볼 수 있습니다. 인성부장을 많이 한 사람. 학폭위도 제가 엄청 10년 넘게 학폭위를 했다. 이게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할 때 배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연단을 저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모세 얘기를 잠깐 듣게요. 그럼 모세가 젖을 뛴단 말은 3살 정도, 4살 정도, 그지? 서너 살까지 누구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애굽의 영향이 아니라 친엄마가 젖을 주는데 친엄마가 누구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아요. 친엄마가 믿음이 좋은 건 아시지? 그러면 그 친엄마가 젖을 주면서 맨날 뭘 했을까? 기도하고 들려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자꾸 이걸 강조한 거야. 엄마가. 그리고 나서 한 4살 지나서 엄마는 이제 얘가 떨어졌으니까 딴 데로 간 거고, 얘가 4살, 서너 살밖에 안 된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그 뒤로부터는 무슨 교육이 왔겠어? 애굽의 왕의 교육을 받겠지. 그렇잖아. 5살부터는 늦어도, 그치? 그리고 35년 교육받고 40살이 됐지. 자, 여기 저를 잘 보세요. 유대인 한 명하고 애굽의 군인하고가 싸웠어. 그러면 모세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아니, 너무 믿음 있게 말하지 말고 35년을 애굽에 뭐로 컸어요? 왕자로. 맞지? 그럼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거잖아. 모세도 출애굽할지 자기도 몰라. 그때까지.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 애굽의 군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면 누구를 편을 들어야 돼?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편을 들어야 됩니다. 왕 되는데도 그게 좋고, 또 한 가지 35년을 애굽의 궁에서 살았어. 그러면 뼛속까지 누구야? 애굽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한 주먹에 애굽 군인을 쳐서 죽여버렸어. 이거 당연하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한 폭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어릴 시절 3, 4년을 친어머니 히브리인 밑에 커서 온 뼈속에 35년 교육받은 애굽의 정신보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모세가 더 센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환경이 절대로 우연이 없다. 여러분도 똑같다고 그 제 얘기를 한 거야. 모세하고 똑같이 분석이 되잖아. 그리고 모세가 도망가서 어디에서 살았어? 정리합니다. 40년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면 40년 살고 나면 무슨 자격증이 생겼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광야 전문가 자격 맞죠? 그렇다 해주세요. 광야에서 40년 살고 나면 광야 2급도 아니고 1급 자격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고 나니까 80살이 딱 됐을 때는 40년 광야에서 다 살아봤거든. 그 출애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광야로. 그러면 광야 전문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포수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야. 여러분 도망가서 억지로 산 인생 40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딱 뒤집어서 재명명을 하니까 광야로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미리 훈련하신 하나님. 어때요? 멋있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격이 안 좋죠. 안 좋은 거 여러분 아셔야 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반항도 많이 하고요. 성질이 안 좋아. 너의 근성이 있어서. 근데 지도자가 성격이 또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어. 성질이 안 좋으면. 왕이 포악해보세요. 백성들이 많이 죽지.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디서 살았어요? 따라해주세요. 처가댁. 따라해줘봐. 처가댁. 여러분 아버지인데 이렇게 물어볼까? 아빠 명절에 3일만 엄마 외갓집에서 살면 아빠는 더 있고 싶어? 기절 초풍하고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야야 하루만 있어도 힘들다. 장인 장모 밑에 처음은 괜찮은데요. 이틀만 지내보세요. 어떻게 돼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인 장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불편하다고. 목사님 거기 동의를 좀 해줘요. 네, 불편하죠. 동의하시죠? 처가댁에 가서 오래 있기는 쉽지 않죠? 부상 교사님 어떠세요? 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처가댁에서 오래 있는 건 사위는 백년 손님이거든. 마음이 안 편해요. 빨리 집에 가자 그러고 싶어. 자, 근데 질문합니다. 모세가 처가댁을 얼마나 살았다고? 40년. 그럼 모세 성격이 어떻게 됐을까? 성질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 했냐면은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대들고 이래도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놀라운 온유함을 어떻게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저것들 안 되겠다. 다 없애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할게. 그러면 모세로 봐서는 영광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만 할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를 벌하시고 저 백성들은 구하시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때려 죽일 놈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그게 모세를 완성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용서라고. 그 용서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을 완성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인생의 사명을 위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서 전체 인생이 전부 우연히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이게 제 명의 파워야. 이제 여러분 순서입니다. 여러분 순서.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의 전체 인물을 저는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대단한 통찰력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상담을 하면요. 진로 상담을 제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 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순서입니다. 오늘 1부 강의를 좀 빨리 마치려고 진도를 팍팍 빼고 있어. 조금만 집중. 박수 한번 시쭉. 지금 친구분들은 잘못 듣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시죽인지 시작인지도 구별 안 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시작. 지금은 쳐야 되는데 안 친 분은 시작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 박수 2번 시작. 이렇게 좀 집중 좀 해줘. 2부 강의가 기가 막힌 게 기다리고 있잖아. 여러분 괴로운 거 2개 딱. 나는 연애를 2개 다 쓸랍니다. 그럼 연애 2개 다 써도 돼. 오케이? 나는 성적이 진짜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 성적을 2개 다 쓰세요. 궁금한 거. 그래도 됩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는 2개 쓰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1개만 쓰랍니다. 1개 써도 돼. 대신 1개는 써주세요. 왜? 다른 쓰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고등학생들 보면 좋아하는 거 5개는 넘겠죠? 넘는다 해주세요. 좀.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라는 사람은 개인 상담을 한 5회기는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게 없는 게 폰은 와 좋아하는 폰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벌써 하나 생겼잖아. 그 제가 난 좋아하는 게 없는데 오는 거 걔 보고 물었어. 이 폰 좋아하나? 왜 내 인제 사기치냐. 어때요? 사람은 뻥치지 마세요. 좋아하는 게 없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더운 날에 이따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준다. 좋아요, 싫어요? 뭐, 그 좋아하는 게 없다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좀. 좋아하는 게 5개는 금방 나온다? 안 나온다? 천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골라오는 게 좀 더 신경을 쓸 뿐이지. 좋아하는 건 수백 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고르는 거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게 웬 말이고. 예, 이거는 무기력증입니다. 우울증 초기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5개 넘는 거 동의했죠? 요 5개 넘는 요게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이 컴퓨터로 그걸 만들어야 돼. 5개 넘는 게 전부 다가 은사입니다. 좋아하는 건 다 은사라고. 왜요? 그거 싫은 사람도 많거든. 왜 내만 그걸 좋아하냐고. 내가 그걸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도록 색깔을 입혔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눈빛이 의심을 해요. 아닌데. 여러분 피아노 제가 한 번 어느 집회 갔는데 여기 고동부 중에 하나가 여기 반주를 했어. 근데 내가 너 잘하는 거 적어봐라 했더니 얘가 피아노를 안 쓰는 거야. 쥐가 피아노를 쳤는데. 너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부 다 병든 거 같아 좀. 너 왜 피아노를 좀 전에 반주를 했는데 피아노 잘 친다는 말을 안 해. 거기에 잘하는 거 몇 개 쓰라니까 안 써. 그래서 내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내보다 더 잘하는 게 많으면 나는 잘하는 게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은 은메달 따고도 통곡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인 거 아세요? 슬픈 민족이에요. 은메달은 잘한 거가 통곡해야 되나? 잘한 거잖아요. 왜 은메달 따고 그렇게 서글퍼서 우냐고. 여러분 평창 올림픽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100%는 아닌데 그나마 내가 볼 때는 50%는 이제 드디어 즐기는 애들이 나온 거야. 좀 바람직하지. 동메달 따도 기뻐하는 거지. 그게 제정신이야. 세계 3위가 왜 못한 거냐고. 근데 은메달 따도 대한민국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메달 집계를 할 때 은메달 1000개가 금메달 1개를 못 이겨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 같다 손들어봐. 하나 여쭤볼게. 금메달 1개 따고 예를 듭니다. 은메달 동메달 하나도 없어. 근데 금메달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금메달 하나도 없어. 은메달이 그런데 1000개야. 두 나라 중에 스포츠 강국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답을 해줘봐. 은메달 1000개죠. 맞아요?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은메달 1000개가 동메달, 은메달 1개도 없고 금메달 1개만 있어도 금메달 1개가 메달 순위 집계에서 1위를 은메달 1000개를 이겨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메달 딴 친구들이 뭘 느낄까요? 10,000개를 따도 금메달 1개를 못 이기니까 은메달 딴 거는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장한 게 누구라고? 생존 경쟁 사회, 대한민국이 만든 성적 우상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여기 자절에 나는 똑같이 속해 있다 생각합니다. 왜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집에 있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감동하지 않고 감격도 하지 않고 있냐고.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모자리면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에게 지나친 열등감을 주고 너 잘하는 게 뭐니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놀랍게도 60%가 넘어요.
이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 악기를 배우는 거, 또 여행을 가고 이게 문화를 즐기는 거, 이런 거를 잘 안 해. 학원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공부만 해.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공부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 다른 걸 잘하는 걸 도움을 받는 거지 공부가 목적은 아니라고. 근데 한국은 언제부턴가 청소년들은 공부가 다 목적인 것 같아요. 공부 못하면 인간으로 대접을 못 받는 우리나라 아이들. 제가 학교 현직 교사 출신 아이가. 예를 하나 듣게 안 되겠다. 원더걸스 알죠? 원더걸스의 선미가 내 제자입니다. 선미가 내인데 메일로 아빠라고 불러요. 원더걸스 몰라? 알잖아. 또 대강은 알 건데. 그 선미를 교회 다니게 했고 내가 전교회장을 제가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전략을 내가 다 짜주고 전교회 왜 아버지가 불구거든. 100% 누워 있고 엄마가 가출해 버렸어. 동생을 키우는 소년가장이야. 소녀가장이라고 내처럼. 그런데 얘가 뭘 했냐면 선생님 저도 전교회장 할 수 있을까요? 이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게? 내랑 한번 작업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하면 한 50만 원 줬어요. 얘들 짜장면도 사주고 이거 프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선거해라. 돈이 없잖아. 아무도. 생각보다 전교회장도 돈 좀 줍니다. 왜냐면 참모들 좀 뭐 돈, 그 짜장면 몇 번 사줘야 되거든. 그게 공짜로 되나 그렇게. 부모들이 다 밀어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공식 유세하는데 이게 왜 방송에서 각 교실에 송출하잖아. 그거 할 때 제가 뭘 할게요? 야 비밀로 하고 선배만 딱 불러가지고 네 유세하지 마. 그래가지고 걔가 단연 1등을 했어요. 전교회장 됐다고. 그게 뭐 방법 어떻게 할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교회장 아이들이 유세하는 겁니다. 제가 당선되면 선생님 말 잘 듣고 뭐 학교를 뭐 이렇게 좋은 학교로 만들고 예절 바른 학교로 벌써 좋죠. 듣기 좋죠. 여러분 듣기 좋아요 이게. 왜 우리나라 유세는 있다고 이건 나는 있다고 같아. 너도 듣기 싫지? 그런데 왜 맨날 그 짓 하냐고. 정치인하고 똑같아. 당선돼도 안 할 거면서. 초등학교부터 이미 다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미야 니는 사실만 얘기해라. 어떻게 할까요? 노래해보라 노래. 요새 또 때려치우고 노래하고 짧게 한 절만 딱 개사해서 노래하고 끝에다 이름만 해라. 노래 끝나다 춤추면서 노래하고 니 노래 잘하니까 저는 선미입니다. 당선되면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재밌게 그냥 학교 재밌게 해보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끝! 이렇게 했어. 요새 10초. 어떻게 됐게? 애들이 몰표를 줬어. 딱 지겨워 죽을 뻔했는데 춤추고 노래 부르고 딱 이러고 딱 끝내버리니까. 이게 사명이야. 태어난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수 하는 거 아이가. 가수가 왜 자꾸 이 정치인처럼 연설을 길게 하냐고. 춤과 노래로 호소하면 되지. 멋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잘하는 걸까? 여러분은 이걸 좋아하는 거를 적어라. 그래서 좋아하는 걸 더 잘하게 해라. 저 중요한 얘기할게. 좋아하는 걸 잘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까지가 잘하는 거야.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장 위험한 점. 좋아하는 거를 지밖에 몰라. 지만 좋으면 끝이야. 이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날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걸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까지 가야 돼. 그런 점에서 오락이나 폰을 좋아하는 것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구를 잘한다. 이거는 충분히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축구를 통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많아요. 맞잖아. 힘들었던 친구들 축구를 통해 용기 얻는 애가 많거든. 근데 힘들었던 친구가 폰을 열심히 하면 용기를 하나? 아니거든. 폰을 많이 해서 우울증이 더 많지 폰을 많이 해서 용기를 얻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폰은 잘하는 거에 안 들어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잘하는 걸 정리가 됐죠. 내가 좋아하는데 그거를 자격증까지 또는 책을 많이 봐서 좋아하는 걸 더 개발해서 남을 도와준 데까지 가주면 고등학생 때 그게 나중에 직업으로도 연결된다. 좋아하는 건 됐고, 그다음에 강점도 아시겠어요? 다중지능으로 해서 9가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는 다중지능 중에 9분의 1밖에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해.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정치를 거치겠다. 한 20년 전에, 20년은 안 됐다. 한 17, 8년 전에 하버드대 입시시험에서 우리나라 전국 수석이 떨어졌어.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 전체 전국 수석 정도면 하버드대도 수석할 가능성도 높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국 수석은요 하버드에 절대로 안 떨어진다. 실력이. 근데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동시 시험을 그 시험을 똑같이 본 우리나라 중간밖에 못하는 대학 입시 시험을 중간밖에 안 했던 내가 하버드 붙은 거야. 안 놀라시노? 그 이유가 뭐게? 하버드는 얘보다 얘가 1점 더 맞은 거 가지고 입학하지 않아. 얘가 얘보다 1점 덜 하면 떨어지고 이런 대학 우리나라 입학 시험하고 달라.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 치는 거는 전부 다 수학 능력이 그러니까 하버드대에 들어오면 공부를 할 능력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는 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몇 점 이상만 되면 그냥 다 입학이야. 1차 통과야. 그러니까 얘를 이길 필요가 없어. 이거 더 멋있지 않나 이거? 와 역시 급이 달라. 나 우리나라 대학 다 이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동의 좀 해봐. 그러면 여러분 비참한 삶이 없어. 근데 우리는 친구를 이겨야 되잖아. 그게 망하는 거라고 교육이. 왜 내가 얘를 이겨야 합격이냐고. 성적은 그냥 대학 공부할 능력만 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뭐 하냐? 대인관계를 잘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남을 돕고 문화를 누리고 악기도 배우고 스포츠도 배우고 재능도 워드 자격증도 따고 통신 뭐 개통도 하고 AI 자격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림도 더 배우고 이래서 총체적인 색깔을 다양하게 갖는 이게 진짜 멋있는 인간 아닙니까? 맞다 해줘요.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 취미생활이 있을까 없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몰라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나이 들어서 뭐 하고 계실까 지금? 충격적인 것은 할아버지들 90%가요 취미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공원에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대한민국 생존 경쟁을 살아남다가 늙어버리니까 즐거워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가 들고 있나 지금? 늙어도 행복할 수 있나? 여러분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부모가 가라 해서 학원 가고 부모가 가라 해서 대학 가고 그래가지고 늙으면 어떻게 되는데? 부모가 늙으래서 늙나?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지금 누가 시켜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선미 지금은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포항에 삽니다. 요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선미 집이. 얘가 집을 사서 동생도 다 케어하고 아버지도 케어합니다. 그 지금 미국에 가서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도 유지하고 있고요. 하나 여쭈고 싶어요. 그 바닥 속에 저의 눈물이 그래서 매일에 한 번씩 아빠라는 말도 쟁취합니다. 이런 게 멋있지 않나? 제가 선미만 그런 게 그랬을까? 내 제자가? 아닙니다. 천지입니다. 지금은 상담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순서로 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잘하는 거 강점 다 이거는 아시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안 했던 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안 좋은 거 저처럼 안 좋았던 거 있잖아. 안 좋은 걸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어떻게 되겠나? 좋은 거는 원래 좋은 거니까 됐고 그것도 개발하면 돼. 그럼 됐지? 안 좋은 거는 개발하면 많아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만나 상담을 해보면 안 좋은 걸 적으라니까 많더라고. 안 좋은 거
뭔지 잘 모르겠으면 엄마 잔소리를 생각하면 전쟁이다. 엄마 잔소리가 몇 개 있었을까? 갑자기 엄청 많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엄마 잔소리 내용 대표적인 거 말해볼까? 자, 고등학생이니까 잘 따라줘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나는 내 방이 좀 지저분하다는 말을 엄마로부터 평가를 좀 듣는 편이다. 지저분하다. 손 드세요. 니는 정리 좀 해라. 뭐 이런 거. 네. 지금 여러분 안 솔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반대로 물어볼까? 나는 엄마가 니는 깔끔하다. 정리를 어떻게 해야 잘하냐? 손 들어주세요. 목사님 아까 말했던 거들은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하고 똑같은 레벨인 거 아세요? 제가 중동부 집회를 여러 번 가는데 똑같아 지금. 고동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도전할게. 지저분하면서 왜 안 들었어요? 안 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귀찮죠. 여러분 자기 재능 찾아주는데도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질문할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무릎을 꿇고 빌면 따라올래요? 방이 지저분한데 손 들어주세요. 근데 왜 3명밖에 안 되냐고. 그런데 깨끗한 사람 손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들었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여기 지금 100%가 다 방이 지저분하다는 거야. 근데 왜 깨끗하다는 척을 하고 손 안 들었냐고. 처음에 어떠세요?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 진단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속에 무기력증이 깔려 있어요.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그리고 폰 중독의 전두엽에 번아웃 증세가 나타나. 여러분 속에 폰 중독의 증세가 보인다고. 뭐라고 묻는지 뭔 말이야? 귀찮은 말. 이러고 있다고. 그럼 다시 아이란 걸 보여주세요. 아이란 걸 보여주세요. 자존심 좀 상해야 돼 이런 거는. 나는 깨끗하지 않는 편이다. 손 들어주세요. 이제 제정신이다. 이제 제정신이다. 오 이제 말빨이 이제 통하네. 이게 중학생보다 낫다. 중학생 이래도 안 들더라고. 여러분 다행이다. 치유가 되고 있다. 어? 자 지금부터 메모해 주세요. 요거는 뒷면에다 뒷장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제일 아니다. 그래 뒷장 앞장에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이렇게 지저분하다 적어놓으세요. 지저분 단어로 적었어요. 지저분하고 그 하살표. 지저분 써놓고 하살표 문화의 은사. 문화의 은사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놔둔 거가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다 뜻이 있다. 자기 나름의 뜻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창의성이 풍부하다. 그죠? 문화의 은사 옆에 창의성. 지저분한 사람이요 창의성이 많아. 그리고 문화의 은사가 있어. 그리고 이제 저를 봐주세요. 2개나 찾았지. 지금까지 지저분하기만 하고 지저분한데 문화도 개발 안 하고 창의성도 개발 안 하면 지저분한 것만 늘어서 게을러 터지고 나중에 어른 돼서 망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리라벨링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지저분한 걸 통해서 내가 창의성이 많구나. 내가 문화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교보문고에 창의성 딱 치면 창의성이 들어간 제목의 책이 쫙 나와. 그 책 중에 3권 정도만 제일 많이 사본 거 위주로 3권만 주문하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의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쓴 책 아이가 이게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반반 다 사보라고. 그러면 창의성이 더 이해되죠. 저를 잘 보세요. 창의성이 더 잘 이해됩니다. 누구보다 방이 지저분한 애들이 정리 잘하는 애들보다 창의적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배울 때 더 잘 배워요. 자기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이 재밌어져요. 내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책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재밌어진 그 책은 3권을 다 내 걸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창의성이 개발됐다는 뜻이야. 책 3권을 꼭 파고 나면. 아까 제가 문화라 그랬잖아. 문화의 책을 딱 쓰면
책 제목에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 명령 뭐 여러 가지 책 제목들이 중에 제일 많이 사본 거 세 권만 사보면 무슨 뭐가 재능이 더 개발된 걸까? 문화의 은사가 적당히 문화 잘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파악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문화로 어떻게 나타내는지까지 해석이 시작되는 거야. 저를 잠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걸 그러면 누가 니는 무슨 재능이 있냐 그럴 때 문화의 재능이 있습니다. 창의성의 재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까지 된 거라고. 그리고 책 세 권 봐주고 나면 이제 목마르죠. 그러면 창의성은 블럭 맞추기. 그리고 무슨 음악, 운동 이런 걸로 창의성이 자꾸 확장되는 거지. 방 지저분한 걸 통해서 누가 놀라운 걸 찾았지? 대박 났죠? 오늘 찾아줬잖아. 그 다음에 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손을 주세요. 이제 자수하세요. 빨리. 이때 또 그런 물어가지고 또 들키지 말고. 말을 잘 못하는 잠깐 손을. 이거 중등보다는 낫긴 한데 설명을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나는 친한 친구하고 말 잘합니다는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말 잘합니다. 이거는 바보 아니면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이 자기 통찰력이 너무 약해. 제가 지금 말 잘한다는 것은 너 일어나서 이번 수련회 은혜 받은 거 말이야. 이럴 때 예를 들면 이거 마이크를 딱 주잖아. 왔어. 귀에 왔네. 이게 말 잘하는 거야. 근데 이씨 마이크는 내 입에 오고 있어. 이거는 이미 말 잘 안 하는 거야. 느낌 왔나? 사람 따라 이게 달라. 마이크가 오는 거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 전 내 순서 언제 오냐? 빨리 오면 좋겠다. 할 말 많은데. 이런 애가 말 진짜 잘하는 거야. 근데 내 인도 오면 통과해야지. 이런 애들은 말 잘 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손 드는 게 달라질 걸. 나는 잘 말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까하고 숫자가 다르잖아. 손 내려주세요. 적으세요. 지금까지 맨날 말 못해서 기만 죽었지. 이걸 살려준 겁니다. 놀라운 재능입니다. 말 잘 못한다. 이게 부정적인 것 같지? 아닙니다. 너무 릴라벨링을 한다고. 바로 말을 잘 듣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갈로 단어, 듣기가 은사라고. 저를 잠깐 보세요. 그래놓고 단어만 적고 날 좀 보세요. 자, 알려줄게. 잘 말은 안 하면서 계속 나이가 들어가. 그러면요, 사는 게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 말 안 듣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말을 잘 안 하는 걸 통해서 뭘 배웠어요, 제가 지금? 강점이 놀라운 게 제 아내가요,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 아내는요, 제가 말하는 시간보다 제 아내가 제 인데 떠드는 시간이 더 많아. 저는 말을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 아내가 떠드는 걸 이렇게 해요. 저런 그래가지고 에헤 계속해봐. 저런 이렇게 하면 31년째 집에서 대화를 1시간 평균 제 아내와 하는데 물론 바쁠 때 오늘 같은 날은 못 만나잖아. 그럼 안 해. 근데 조금 한가한 날은 2-3시간씩 아내와 대화를 하거든. 그럼 평균하면 하루에 1시간씩 되더라고. 이게 원래 행복한 부분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쟤랑 아내랑 대화를 하면요 97%가 아내가 떠들어. 저는 듣는 재능이 탁월해요. 제가 제 말을 해서 좀 그런데 말 잘하는 재능보다 듣는 재능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상담을 전공을 하는 거예요. 상담은 아픈 사람이 하소연을 잘 들어야 돼. 그럼 답답하면 안 돼. 근데 제 아내 말 듣는데 제가 안 답답해. 저는 그래가지고 에헤이 그래가 그 다음에 계속해봐.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개거품을 막 물어. 좋아가지고. 왜? 자기 말을 그 정도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시간 정도 떠들고 나면 제 아내가요 이렇게 말해. 오늘 대화 너무 잘했대. 나는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많이 안 한다고. 왜? 듣는 재능이 있었어. 어릴 때부터 산골에서 늑대 말을 잘 들었잖아. 할아버지를 잘 모셨잖아. 할아버지 말을 제가 더 많이 들었지 내가 할아버지를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내가 말을 많이 해줬을까요? 아버지가 말을 내인데 하는 걸 내가 잘 듣고 있었을까? 내가 잘 들었어. 나는 잘 듣는 게 타고난 재능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 잘 듣는 게 쉬울까? 세상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저런 그래가지고 대박 이렇게 들어야 돼. 근데 잘 듣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데 듣나 새끼야 듣잖아.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잘 듣는단 말은 상대가 진짜 잘 듣고 있네 라고 알아야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우연히 말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 잘 안 해도 덜 답답하니까 덜 한 거야. 왜 덜 답답할까?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재수없게 준 게 아니라고. 잘 듣는 걸 더 많이 해라는 거야. 중요한 얘기합니다. 잘 듣는 거는 배워야 돼. 저 듣는 거 엄청나게 훈련했어. 공감, 청취, 듣기 요 세 단어가 들어간 요런 세 단어가 들어간 책 제목들을 저 같은 경우는 몇 권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해가지고 100권이 넘어요. 제가 요 제목이 들어간 책을 읽은 것만. 그러면 듣는 게 전공이 된 이유를 아시겠지? 그런데 제가 지금 100권까지는 도전하지 않아. 세 권만 읽어도 제가 항상 세 권이라고 그래. 세 권만 듣는 것에 대한 책을 읽어버리면 듣는 거는 기본적인 레벨은 보통 사람보다는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이 듣는 거와 관계된 책 세 권만 읽어도 듣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더 개발하라고. 그러면 말도 더 늘어요. 아니 멋있지 않나? 자 이제 거꾸로 나는 말을 잘하는 편이다 손들어. 그렇지. 저 요도 안 들고 아까도 안 들고 그런 사람 뭐야? 내가 이런 사람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 멋있어. 아까 저 말 잘 안 한다 들은 것도 멋있고 중간에 얍삽하게 여기도 안 들어보고 여기도 안 들어보고 이래 사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처럼 공원에 앉아서 그냥 하루만 맨날 때우고 있는 거야. 왜? 맨날 눈치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어느 한쪽은 들라고. 중간에 낀 사람 누가 있어? 말 잘하든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라도 어느 쪽이 더 가깝다 이거 있을까? 이거 다시 할게. 안 들었던 사람 내가 골라낸다. 제발 얍삽하게 안 들고 이러지 좀 알았죠. 이거 안 돼. 그렇게 자기 인생이 서글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간이 어딨냐? 밥이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싶은 것이. 글쎄요. 대한민국 제일 나쁜 말. 글쎄요. 니 이따가 아이스크림 먹을래? 글쎄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따가 간식 줄 거예요. 글쎄. 이러면 여러분은 기분 좋나? 뭐 이런 대화가 있냐 이런 대화가. 차라리 사정이 안 돼서 이번엔 참아라. 그럼 되게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럼 될 거야 이거. 근데 이따가 계획 중에 있다. 막 요걸 줄 계획이 있다. 아싸 이게 대화지. 글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하는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됐어요. 모르겠거든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응? 다시. 속 빠지기 전에. 말 잘 못하는 편이다. 아까 들었던데 빨리 들든지 해. 지금 다시 중간에 얍삽한 사람 골라낸다. 자, 다시 기회 줬다. 다음. 말 잘하는 편이다 손들어. 그렇지. 아까 이 친구보다 늘었잖아.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자수하지. 그렇게. 자, 4명은 바로 적어라. 4명은 말 잘함. 요다가 하루살펴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말 잘한다 말은 가르치고 리더 이 두 단어가 들어간 거를 두 단어를 개발하라고 리더십과 가르치는 거를. 와 좋죠. 와 찾았잖아. 그다음 또 나는 잘 웃고 잘 웃는다. 잘 울든지 잘 웃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한다 손. 잘하는 편이야. 우와 여기 많대나. 우와 완전 많다. 이 친구도 적어래. 웃고 울기 이렇게 적어놓고 하살표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사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은사 5개짜리요. 왜? 적으세요. 사랑의 은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의 은사가 잘 웃고 잘 우는 것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나타납니다. 세상에. 사랑의 은사. 또 있어요. 화목의 은사. 이런 사람과 만나면 세상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야. 화목의 은사가 있어. 다음 세 번째, 긍휼의 은사가 있어. 잘 울어주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빨리 느껴. 그래서 긍휼의 은사. 네 번째, 구제의 은사가 있어. 잘 운다는 말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구제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훌륭한 게 많은지 몰랐지. 그 다음 5번째, 유머의 은사가 있어. 유머의 은사. 5개 썼어. 거기다 적어보세요. 제가 증거를 말해볼게. 코미디언들끼리 결혼한 부부들 중에 이혼을 아직 아무도 안 한 거 아세요? 오죽 이혼을 안 했으면 TV 프로그램에 1호가 될 수 없어 라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 이혼하는 1호가 될 수 없어. 코미디언들은. 코미디언 부부는 왜 이혼을 안 하게? 훌륭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코미디언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웃죠. 부부가 조금만 웃겨도 많이 웃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코미디언들 부부인데 부모가 죽었을 때, 형제가 죽었을 때 따라가서 그 장례식 치를 때 많이 울까요? 별로 안 울까요? 코미디언들은요,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의 무슨 슬픈 일이 있을 때 많이 울어요. 배우자들은. 평상시는 잘 못했더라도 배우자가 무슨 가족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이 울어요. 자, 지금 결정적인 거 말해볼게. 인간은 내가 힘들 때 울어준 사람,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한 사람이 가장 사랑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기쁘고 이런 사람이 실수를 해, 잘못을 해, 그거 다른 사람보다 용서 잘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잘 웃고 잘 운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 좋은 재능을 개발했나 지금까지? 휴게소에서 유머집을 좀 사보세요. 개발하는 방법 알려줘. 유머집도 사보시고 웃기라고 자꾸 친구들에게. 개그도 치고 막 하라고. 고등부에서 제일 웃기는 놈으로 하라고. 그 제가 유머 연사가 있거든. 집에서도 개그를 자꾸 쳐요. 제가 지금도 개그를 치다 보니까 아들 둘이가 아빠 이제 그만. 부작용도 있긴 해. 그렇지만 10개 중에 하나는 아들이 제대로 치겠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9개는 실패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러더라고. 마지막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아빠 그래도 개그 치는 아빠가 좋아. 성공률은 낮지만 그래도 인상 쓰고 성질 내는 아빠보다야 개그를 치는 아빠가 집구석이 낫지? 이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괜히 심각하고 성질 내는 아빠보다야 안 웃기지만 웃기려고 애쓰는 아빠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울어요. 잘 운다고. 제 아내가 조금만 힘들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아들이 그 같은 나이 또래가 막내가 같은 나이였거든. 그때 제가 세월호 때 학교 탁 태워주면서 세월호 사건 터지고 이 아이가 교문에 딱 가기 직전에 제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면서 내가 내 차에서 내려주면서 얘가 학교가 좀 멀어가지고 내 차로 등교를 시켜줬거든. 시켜주면서 딱 내리는데 얘는 못 볼 줄 알고 제가 뒤통수를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 좀 울어야 돼 인간은. 근데 우리 아들이 느낌을 차렸나 갑자기 확 돌아보는 거야. 내가 우는 걸 본 거야. 그 쫓아오더라고. 그리고 물었어. 아빠 왜 울어? 네가 살아있었어. 내 아들은 살아있었어. 살아있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혹시나 네가 죽으면 그거 절망은 내가 못 견딘다. 나는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심지어 사고 쳐도 네가 내 아들로 살아만 있어주면 그걸로 네는 효도를 99% 끝냈다. 그래서 네가 너무 좋다. 살아있었어. 오늘따라 네 살아있는 뒷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빠는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또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는 와 우노? 그러니까 아빠가 살아있는 게 너무 좋았어.
그 두 부자가 장로님 손 붙잡고 울었다 아닙니까? 제가 조금 실수해도 우리 아들 용서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같이 붙잡고 울었던 아빠는 미움이 좀 적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안 잘 안 될까?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게 잘 안 돼. 한국 교회가 저는 무너졌다 생각해. 왜? 교회에서 힘든 얘기를 못 한대. 같이 울어주지를 않아 교회가. 그 다음에 같이 교회에서 야,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러다가 내가 오늘 한 순간 내가 기분이 더 좋았어. 이런 교회가 잘 없고 니는 니 자랑하고 있나? 성경 내려간 애들도 잔뜩 있는데 이 새끼야 니 성적이 올라갔다고 니 잘난 척하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럼 뭔 얘기하는데 힘든 얘기도 못하겠고 비밀이 막 새겨나가서 막 욕하고 교회가 그 다음에 기쁜 얘기는 자랑질한다고 교만하다고 그럼 뭔 얘기하란 말인데 그러니까 맨날 스포츠 얘기나 정치 얘기나 제3자 얘기나 하다가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타락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상담하면서 우울증 환자가 걸린 건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교회 목사님은 아십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했대요. 좋은 공동체제. 건사님이 죽고 싶을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교회는 아무도 몰라. 이게 무슨 교회고? 제가 뭘 느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울고 웃는다는데 그걸 개발했냐고? 유머를 개발하고 남을 웃기세요 좀. 그 대신에 눈물도 개발해야 돼. 눈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제목 좀 알려줘. 내가 매일 기도해 줄게. 진짜 깊이 우는 것은 기도를 해주는 것이야.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할 때 눈물이 많아요. 울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중고등부를 여러분 집회를 두고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온 거야. 울었던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틀에 한 번은 울어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지금도 눈물이 나요. 슬퍼서가 아니 뭐랄까 너무 감격이 됐어.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울어요. 내 인생 내가 누가 날 욕해서는 안 울어요. 자 어떠세요? 지금 재능이 막 자꾸 찾아지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나는 눈물 잘 없고 웃는 것도 잘 없고 이상하게 무표정일 때가 더 많고 눈물과 울음이 잘 없다. 이것도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손 드세요. 그렇지. 2명. 또 아까 안 들었던 사람 들어야 될 거 아니까 또 야사박에 중간에 안 들고 이런 거 하지 않기. 자 2명은 적으세요. 눈물과 웃음이 적은 사람들은 생각의 은사가 있어요. 생각의 은사가 있다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논술을 그러니까 사설을 쓴다든가 영화를 논평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성이 뛰어나요. 적어놓으세요. 논리성 뛰어나요. 과학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요. 철학이 강해요. 철학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 울고 잘 웃고를 안 해요. 어때요? 은사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잘 웃고 잘 울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요 좋은 걸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씩 울고 조금씩 더 웃고 요것도 약간 늘어요. 됐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한 몇 명만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안 좋은 걸 얘기해 주면 제가 좋은 걸로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 좀 쉬겠습니다. 5분만 딱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너 명만 물어주세요. 예, 그렇죠. 입맛이 까다롭다. 비슷하다 손들어. 자기가 입맛이 까다로운 걸 꼭 내가 설명해야 하나? 고등학생이 그 손들어요. 뭘 자꾸 남기는 친구 까다롭다 야. 손내라. 오케이. 어때 주문할 때 또 메뉴가 정확해야 되고 다른 사람 시킨 거 시키지 뭐. 이거 안 까다로 이런 사람 지금 손든 사람 아닌 거 맞지? 입맛이 까다롭다가 바로 성격이 분명합니다. 선택을 잘합니다. 선택의 은사가 있다.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런 게 없어요. 깔끔하게 딱 선택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선택 연사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잘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자기의 만족감이 높아요. 그리고 논리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약간 머리가 좋은 편이 훨씬 많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 대신에 좀 전에 나는 입맛이 안 까다롭다 손들어요. 둘 중 하나는 들었어요. 이래 적으세요. 입맛 좋음. 이 사람은 용서 연사가 있습니다. 왜? 음식의 맛은 위와 간과 전두엽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야 입맛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낮에 있었던 몇 시간 전에 인간과의 갈등을 신경 안 쓰고 맛있게 먹고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굉장히 대범하다. 대신 아까 입맛이 까다롭다는 친구들은 대인관계는 약합니다. 대인관계, 용서는 쉽지 않아. 이 친구들 걸리면 좀 용서가 잘 안 되는 편이죠. 그거는 약점이고. 근데 지금 금방 입맛이 좋다는 친구들은 중요한 게 용서를 잘해요. 대인관계가 뛰어나요. 적으세요. 대인관계 탁월한 대인관계. 근데 입맛만 좋고 대인관계는 개발 안 하고 그 다음에 용서도 안 하고 이러면요 비만만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은 입맛이 좋은 걸 통해 뭘 개발한다? 용서 잘하는 거, 용서 들어간 책들을 몇 개 사보라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돼? 대인관계가 많잖아. 책 쓴 게. 그걸 개발하면 입맛 좋아서 장점만 개발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와우. 이 친구 질문 덕분에 중요한 게 이렇게 발견되잖아. 또. 오, 좋았어. 역시. 와우. 나도 저렇게 좀 걱정이 좀 많은 편이다 선다. 적으세요. 걱정이 많은 편이다. 이런 사람은 생각 연사가 있어요. 글을 잘 써요. 이런 사람들이 글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니까. 글을 자꾸 훈련하세요. 글 쓰는 거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도 어떤 한 주제별로 해서 책 쓴 거 줄거리를 쓴다든가 요약을 한다든가 설교 듣고도 요약을 한다. 이게 글을 자꾸 쓰세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금방 생각을 많이 하는, 염려가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염려가 많거든. 그럼 요 생각을, 염려까지 가기 전에 생각을 갖다가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을 많이 하고 요약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줄거리도 쓰고 이러다 보면, 그거 하다 보면 그 염려가 줄어요. 그러면서 염려를 많이 하는 생각이 자극이 되어서 깊이 전문가가 돼요. 와우. 그리고 염려가 많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꼭 나쁜 게 아니라고. 두 번째가 더 있는데, 염려가 많은 친구들이 말씀의 연사가 있어요. 말씀의 연사가 있다고. 그래서 강의 설교를 이 친구들은 들어야 돼. 성경 전체를 또 꿰뚫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이걸 빨리 수용도 잘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간증 설교보다는, 감정과 그냥 막 감정 띄우는 설교보다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주고 줄거리를 딱 뚫어주는 그 본질적인 설교를 들으면 참 좋아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라 관점의 설교를 성경 전부를 꿰뚫는 책들을 좀 사보시면 좋겠어요. 추천세.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관점. 구서작적인 성경 요약. 이런 거 한 권짜리 있어, 많아. 그러면 내가 장담하는데 니는 은혜가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은혜 되는 건 답답하겠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꿰뚫고 나면 자기 인생도 꿰뚫어지면서 염려도 사라져. 그러면서 염려만 사라지는 거는 염려가 안 돼. 계속 염려가 돼. 그런데 성경 강의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통찰력이 내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신앙의 뜨거움이 생겨주면, 성경 통찰하고 나면 염려는 사라지면서 염려를 통해
기뻤던 사고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려가 많은 친구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안 듣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뭔 얘기고? 그래서 내보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인데? 이런 게 자꾸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 진짜 빨리 은혜 받아요. 그런 게 좋은 거죠. 근데 염려가 별로 없는 사람도 들어요. 예, 손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을.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이 팍팍 온다. 어딜 가도 자리 바꿔도 잠이 잘 오고 잠을 잘 잔다. 이게 염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야. 보안대체 적어라. 염려가 없다. 잘 없다. 잠을 잘 잔다. 세상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오늘 졸리면 나는 자. 이런 친구들은 놀랍게도 화목 평강의 은사가 있어요. 평강의 은사. 온유한 은사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스포츠나 예체능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아까 염려가 많은 친구들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전체를 꿰뚫는 전체를 보는 이런 안목이 크다면 금방 잠잘 자는 친구는 단타로 짧게 굵게 툭툭 잘 봐. 직관력이 뛰어나서 예체능이 좋아요. 운동하면 잘해요. 또 미술을 그려도 미술을 잘 그리고 이런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머리만 대면 잠이 팍팍 오고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 되고 법관 되고 이런 선생님 되고 이런 경향이 머리만 대면 잠이 오고 이런 경향 아닌 가능성이 높아요. 법관이 맨날 하는 게 생각 아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잠 잘 자는 친구들 법관 잘 안 됩니다. 이대호가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잘 잡니다. 머리만 대면 막 잡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하는 거예요. 삼진아웃 되고 또 버리는 법관 출신 같은 걸 예민함이 있다면 삼진아웃 되면 야구 때려쳐야 돼. 이러고 자꾸 괴로워한다니까. 또 마지막 한 명. 오늘 1강은 여러분 잘 따라줘서 고마워. 성공했어. 너무 기뻐. 여러분 꿈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희망을 찾았잖아. 그렇지? 못하는 것만 많은 게 아니고 잘하는 거 엄청 찾았지? 좋아요. 아우 내가 너무 기뻐. 그리고 다른 교회 중동부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중동부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노력으로 스스로 일어났어요. 와우. 야사방도 없고 막 양쪽에 탁탁 손도 잘 들어줬어요. 마지막에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다른 교회 중동부 비슷하네.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한 명만 딱. 혹시 요걸로 좀 내가 스스로 할게. 폰 많이 보잖아. 그리고 게임 많이 하잖아. 근데 왜 안 하세요? 엄마한테 야단 안 듣나 봐요 요새. 나는 게임 많이 한다 손들어. 엄마로부터 한 번이라도 들었다 그러면 다 들으세요 그냥. 손 내놓으세요. 요 친구 적으세요. 게임이 무슨 은사가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표, 승부욕, 성취욕, 집중력,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음. 근데 놀라운 것에 이것을 변화의 연사. 그래서 게임 자꾸 업데이트하고 버전 바꾸려고 그러고 무기를 바꾸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변화를 좋아합니다. 자, 이 5가지 연사를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다음날 가서 수련회 끝나고 혹시나 불안한 친구들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 진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 게임하는 게 좋은 거래. 은사도 많고. 제가 지금 핵심이 그거 아닙니다. 게임이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전문 용어로는 분화가 덜 됐다 그래요.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다고.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 게임을 하는 걸 통해 게임 뒷면에 딱 숨은 걸 뒤집어 보니까 이게 제 명명이라고. 열정이 있는데 농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다른 거 열정을 못 풀다 보니 게임을 통해서 간접으로 열정을 푸니까 게임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뭔 말하는 거야? 게임의 열정을 빼내서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빼내서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이런 거 탁구도 좀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친구들과 막 이렇게 몸으로라도 게임하고 이런 걸 자꾸 하면 실제로 PC로 하는 게임이나 폰으로 하는 게임이 줄까요? 더 늘어날까요? 예? 더 줄겠죠. 줄면 줄지 늘지는 않겠지. 왜? 몸으로 게임 딴 걸 하니까. 그러면서 열정이 이쪽으로 쏟아지면서 더 좋아진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불쌍한 게 뭐냐면 열정을 풀 데가 없어. 여행도 가지 마라. 대학이 코앞이다.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뭘 하라는 게 거의 없고 여러분도 안 됐었죠.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만 해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나이 때 전부 다 오후는 문화활동합니다. 스포츠 활동합니다. 자격증을 땁니다. 그냥 전부 다. 활동을 한다고 야자 없어요. 지금도 야자 없다고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야자 안 한 대신에 뻔하잖아. 그게 무슨 뭐한 짓이고 그게. 근데 제가 지금 말했던 나라들은 여러분 나이 때 폰 안 합니다. 뭐를 더 많이 하는지 아세요? 축구해요. 미술 그림 그려요. 그리고 영화 보고 평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악기 배우고 막 이런 거예요. 드럼 배우고. 그래서 뭐를 할까요? 자기 잘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색깔도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거나 안 가는 거나 뭐든지 잘해서 안 하는 거야. 대학도 안 가는 애들이 50% 넘어요. 안 가서 망해서가 아니라 공부가 은사가 아닌 걸 아는 거지. 다른 걸 더 잘해서 사는 거야. 열심히. 어떠세요? 멋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도 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9분의 1입니다. 공부는 그냥. 대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 난 공부가 재능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를 개발을 하세요. 그래야 엄마 아빠도 안 불안할까 이거. 공부도 안 하고 개발 딴 것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최악이야. 됐죠? 고등학생은 여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인생이 그냥 재수없게 태어난 게 아니다. 저처럼 환경을 통해서 개발하고 또 강점을 통해 개발하고 요거도문을 통해 뒤집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개발된 것마다 직업이 보이잖아. 그래서 그 직업을 향해 달려가자는 거야. 어때? 그리고 하버드 아까 그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아까 하버드 왜 전교 1등이 떨어졌게? 이 결론을 말하는구나. 실제 우리나라 전교 1등이 떨어진 이유가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면접은 이렇게 말했어. 교수가 네 가지 질문했다. 하버드 면접 시험 4가지야. 첫 번째, 자네는 헌혈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는 없는 질문이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국 1등은 헌혈을 했게요? 안 했게요? 헌혈을 말로 해요. 전국 1등 정도면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전국 1등 하거든. 헌혈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전국 중간쯤이 제일 잘 산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 헌혈을 3번 했더라고. 우리 아들은 17번 했습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피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 피를 도와주고 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 우리나라 전국 1등 보고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헌혈 한번 하지 않았다면 하버드에 나오면 더 똑똑한 맹렬한이 되겠군요. 무섭지 않나? 우리 하버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시 달라. 대한민국은 피도 눈물도 없어도 돼. 대학만 성적만 높으면 되는. 그래서 전 한국이 불행한 거야. 둘째 질문. 여러분 이 4가지 질문에 다 패스가 되겠나? 자네는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에 스카우트라든가 또는 걸스카우트라든가 걸스카우트는 다시 우리나라 어쨌든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단체 활동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 전국 1등은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만 주구장창했어요. 공부만 구구장창하니까 성격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간쯤 하는 친구들은 얘가 스카우트 활동을 했어. 열심히. 지금 스카우트 자체가 사라지고 있잖아. 지금 잼버리 하고 있잖아. 제가 스카우트 전문 교사기도 했어요. 스카우트 선생님을 가르치는 스카우트라고 제가 마지막 보이 스카우트 같아요.
와. 그러면 성격이 어떨 것 같아? 애들 데리고 캠핑을 자주 했던. 그러면 성격이 두루두루 그래서 좋은 거야. 캠프를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은 악인이 없어. 된장을 끓여서 제자와 먹는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도 괜찮은 선생님 같지 않나? 와우. 마당에 텐트 치고 애들하고 늘 지냈다고 내가 같이 끓여 먹고 지금 같으면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버드에서 그걸 딱 물었다니까. 동아리 활동을 뭘 했냐고. 다음 세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야. 이 하버드에 나와서 자네는 뭐 하려고 하버드에 오는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이건 예상되는 거 아이가?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1등이 뭐라 말했냐면 교수 듣기 좋으라고 아마 그런 것도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싫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나오면 미국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되게 좋아할 줄 알았던 거지, 그치? 근데 하버드 교수 그 자리에서도 뭐라 했는 줄 아나? 우리는 조국을 버린 사람이라면 미국도 버린다는 걸 압니다. 이야, 나는 이래서 달라. 조국을 버릴 수 있다면 미국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하버드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답은 전부 다 그 엄마가 항의 전화해서 총장이 대답해 준 내용이야. 그래서 다 한 거야. 떨어진 이유가 그거였다. 근데 우리나라 중간쯤 되는 애가 뭐라 했게? 한국이 불쌍하다. 난 우리 조국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배워서 한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에게는 죄송하지만 여기서 배워서 좀 한국을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을 돕는 게 미국도 돕는 기다. 이렇게 면접 합격을 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 초중고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임원을 맡아본 적이 있는가? 최소한 부반장이라도 반장이든 종교 임원이든. 전국 수석은 대체로 우리나라는 임원을 안 합니다. 성적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중간쯤 되는 애들이 대체로 학교에 뭘 많이 맡아요. 하버드는 학교에서 뭘 맡아서 하는 애가 어른 되어서도 이 사회에 책임을 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 하버드는 무슨 기틀에서 그런 질문을 한 걸까? 저는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예요. 미국이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야. 지금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부분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괜찮게 아직 살아남은 거는 자식인데 재산을 다 안 물려주는 거. 전 세계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은 자식에게 재산을 웬만하면 거의 다 물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 나 이런 거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해. 부를 세습하지 않아.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한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버드 네 가지 질문에 나는 할 말이 뚜렷하게 있다. 그렇게 삽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대학에만 맞추고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우리나라 대학 입학 시험에만 맞춰서 산 사람이 나이 들어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할까 불행할까? 저는 불행한 쪽이 더 많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시험에만 맞추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아까 말한 네 가지를 저는 다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편에 들어갔죠.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학교만 가고 학원만 가고 학교에서 뭐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제발 이런 인생 아니었으면 좋겠어. 더 불쌍한 것은 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여기 왔는데 학원이 불안해가지고 공부가 불안해서 학원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제일 불행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여행이 책 수천 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한대요. 여행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은 여행을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수백 권의 책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캠프는 어떨까요? 이런 수련회 같은 경우는 여행을 동반합니다. 여행의 장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장점도 다 갖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장점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장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고동부 수련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좋은 게 다 모아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학원이 더 불안해서 가야만 하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중2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회에서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친 교사를 했다고요. 교회에서. 시간 낭비 같죠? 아닙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만드는 거야. 절대로 남을 위해 섬기는 게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고등부 수련회 간 놈들 따로 나도 갔어야 되는데 학원에 더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있고 학원 안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요 기간이라도 뇌를 싹 비워서 하나님을 뇌로 포맷을 해서 내 인생이 뭔가를 다시 한번 멈춰서서 해결하는 멋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고등부 수련회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빗고 정비를 뚝 하고 말이지. 나중에 울산 딱 가면 팍 나는 거야. 근데 요 젓는 게 아깝다고, 닦는 시간이 아깝다고 계속 막 상한 날개만 이러고 있는 게 인생살인 것 같아. 어때요? 학원만 가면 그냥 자삽니까 이렇게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멋진 날개 한번 닦아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그래도 날아야 될까 이거 표현을 해도 멋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헛되게 살지 말고 내 양을 네가 먹이라. 너를 통해 교회를 일으키마.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거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동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견디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때우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할 이유를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삶으로 날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4시 16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분은 진짜 쉬세요. 그리고 20분 제가 줄 테니까